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6월 18일 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지수는 보합 정도로 끝났는데요. 오늘 시장은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요 세 개만 집중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집중이 되면서 그런 종목들만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지수는 플러스가 났지만 전체 시장을 보면요, 빠진 종목이 오른 종목보다 한 2배 정도 더 많아요. 그래서 아마 투자자들 체감 지수는 대단히 좋지 않은 그런 시장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수는 좋지만 분위기는 별로 좋지 않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오늘 지수를 보면 거래소가 플러스 0.72% 올랐습니다. 2763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앞에 고점 다다라 있죠. 코스닥은 0.00%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마이너스가 나긴 했지만 딱 보합입니다. 858포인트입니다. 오늘 또 이제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거래도 뜸하고요. 지수도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다음에 시장의 이제 힘, 활기를 보여주는 거래량인데요. 거래 대금으로 이렇게 보면 거래소가 13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적은 건 아니죠. 최근 한 일주일간 보면 19조, 16조, 12조, 오늘 13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뭐 그렇게 강세장이다 보기는 힘들지만 거래 대금만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시장이다. 다만 대형주 몇 개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 시장 체감 지수는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닥은 보면 8조 5천억입니다. 거래대금이요. 그러니까 최근에 거래소 대비했을 때 코스닥 쪽은 거래대금이 좀 약한 편입니다. 코스닥 쪽이 더 재미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특히나 오늘 시장이 대형주 대표 종목 몇 개 종목으로만 이렇게 집중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보죠. 이게 이제 거래소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우선 눈에 띄는 게 이 앞에 고점에 지금 딱 부딪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뛰어넘지는 못하고 있죠. 오늘도. 어제도 마찬가지. 최근 한 3, 4일 동안 앞에 고점에 계속 이렇게 부딪히면서 고점을 넘어가지는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요게 이제 앞에 고점이 3월 26일 날 2779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로 따지면 10포인트 정도 지금 낮은 그 주가 지수인데요. 요게 이제 장중에 고점을 찍었던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종가로 따지면 오늘 지수도 아마 신고가 비슷한 그런 지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쨌든 앞에 이렇게 고점을 뚫지 못한 상태로 한 3, 4일을 지금 버벅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지금 앞에 고점을 훌쩍 뛰어넘어서 신고가를 내면서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다들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우리가 얼추 좀 비슷하게 따라가고는 있지만 신고가는 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분봉 한번 보여드리죠. 분봉이 오늘 또 이렇게 아침에 높게 이렇게 시작을 해서 종가까지 살짝 밀리면서 매물이 좀 나오면서 얻어맞으면서 이렇게 끝냈습니다. 어제도 비슷하고요. 이틀 전에도 종가에서 이렇게 많이 얻어맞았고 3일 전에도 비슷하고 최근 4일 동안은 아침에 아주 의욕 있게 높게 출발했다가 종가에는 조금 얻어맞으면서 끝나는, 그렇다고 해서 크게 밀리는 것도 아니고요. 앞에 고점 부근에서 매물을 받는 그런 시장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이제 4일째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오늘 시장 수급을 보면요. 외국인들만 매수 우위했습니다. 그래서 6,380억 꽤 샀죠. 개인들이 3,400억 매도 우위했고요. 기관이 2,200억 매도 우위했습니다. 최근 시장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하면서 끌어가는 시장인데요. 요게 시장 전체를 산다기보다는요. 제가 종목별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몇몇 종목에만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6천억 매수 우위지만 삼성전자에 560만 주, 6848, 그건 한 4천억 이상을 전체 6천억 매수 우위 중에 삼성전자가 한 3분의 2 정도 되죠. 하이닉스가 64만 주.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게 기아가 22만 주, 현대차가 2만 주. 자동차하고 반도체주 우리나라 대표 종목에 매수가 집중을 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이스페타시스, MLB 기판 관련이죠. 72만 주 매수 우위했는데 모처럼 강하게 이렇게 매수가 이쪽에 집중했습니다. 반면에 한미 반도체는 또 17만 주 매도 우위입니다. 요 며칠은 또 한미 반도체는 매도 우위고요. 이스페타시스 쪽으로 강하게 이렇게 매수 우위하고 있는데 전체 큰 맥락은 어쨌든 반도체 대표주, 자동차 대표주 이쪽으로 외국인들이 매수 우위하고 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이코리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자동차 대표 종목만 사고 있지 나머지 종목들은 외국인들이 사지 않고 있다. 최근 시장의 가장 큰 특징 아닌가. 다음은 국내 증시 자금 동향 보면요. 고객 예탁금이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54조 6천억이니까요. 최근 한 두 달 동안은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이죠. 작년 연말 대비해서는 이렇게 돈들이 조금 늘어나 있습니다. 전체로 봤을 때는 늘어나는 추세라고 봐야 되겠죠. 최근 한 두 달간 이렇게 횡보하고는 있지만 작년 대비했을 때는 많이 늘어나고 있다. CMA 계좌, 그러니까 고객 예탁금 성격을 가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쪽에는 한 10조가량 최근에 1년 동안 돈이 좀 늘어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증시 주변 자금은 아직도 상당히 넉넉한 편이다. 다만 고객 예탁금으로 이렇게 연결이 안 되고 있다. 좀 관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좀 된다 싶으면 들어올 그런 대기성 자금은 굉장히 풍부하다. 신용용 자금은 이렇습니다. 20조가 넘었죠. 그래프로 봐도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테마주들 뭐 화장품이라든가 식료품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굉장히 강했지 않습니까? 아마 개인들이 그쪽에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대출을 받아가면서 매매를 하지 않았나. 최근에 하신 분들이라고 그러면 좀 수익이 좀 났을 것 같아요. 미수금 같은 경우도요. 이렇게 보시면 9,300억이니까요. 1조 근처에서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여전히 미수금을 이렇게 많이 쓰면서 단타들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펀드 쪽 주식형 수익증권은 114조입니다. 10일 전만 해도 112조였는데 한 2조가량 늘었죠. 그래서 펀드 쪽으로는 작년 연말 이후에 돈들이 꾸준히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 요게 이제 CMA 계좌에 돈이 들어오는 거하고도 좀 같이 연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증시 주변 자금은 기대감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다우 산업 그래프가 이렇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우는 조금 달라요. 그렇게 크게 빠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횡보하면서 좀 이렇게 답답한 그런 모습이고요. 반면에 나스닥 이런 모양입니다. 어제 신고가 내면서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입니다.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러니까 빅테크 주식 중심으로 대표 종목 중심으로 이렇게 아주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미국 시장이 워낙 지금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요. 또 시장을 보는 그런 시각들도 긍정과 부정으로 이렇게 나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을 두고 이제 거품이 터지기 전에 폭풍 전야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전문가들도 있고요. 반면에 미국 대선까지는 11월에 미국 대선이죠. 상승세가 이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상승세를 또 이렇게 낙관하는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 현재 미국 시장 흐름은 전례 없이 아주 강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니케이는 이렇습니다. 오늘 1% 올랐기 때문에요. 여전히 이렇게 그래프로 보면 횡보하고 있죠. 대만이 이렇게 아주 강한 모습인데요. 미국 시장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 비슷하다. 지금 TSMC가 지금 시총이요 1200조 가량 됩니다. 우리 삼성전자가 한 500조 가까이 돼 있기 때문에요. 두 배를 훨씬 넘어섰죠. 갈수록 그 격차가 좀 이렇게 벌어지는 것 같아요. 독일이 플러스 0.37, 프랑스가 플러스 0.9.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 이유 때문에 크게 이렇게 급락을 했다가 독일이나 프랑스나 하락은 좀 저지가 되고 있지만 어쨌든 그래프로 보면 좀 망가진 그런 모습 같아요. 상해
플러스 0.34, 항생 홍콩 지수 마이너스 0.19. 중국 시장은 한 절반 정도 반납을 했죠. 최근에 상승세가 아주 가팔랐는데 근한 한 달 동안 절반 정도 상승세를 반납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미국 시장 개별 종목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애플이 어제 1.97% 올랐는데 그래프 보시면 이렇습니다. 최근에 AI 얘기가 이렇게 나오면서 애플이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테슬라가요. 어제 5.3% 올라줬습니다. 상해에서 이제 자율주행차 테스트를 할 수 있게 허가를 받았다. 그것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모처럼 어제 5.3% 이렇게 올라줬습니다. 엔비디아도 봐야죠. 엔비디아도 보면 추세가 여전히 이렇게 상승세가 단단한 그런 모습입니다. TSMC 그래프 한번 볼까요? 이런 모습입니다. 대단히 가파르죠. 시총이 1200조인데요. 아마 1년 동안에 근한 2배가량 시총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TSMC가요.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오늘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좀 기대가 되죠. 이제 외인들이 다시 이렇게 재매수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그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요. 엔비디아에서 HBM 관련해서 자기들이 이 부분만 좀 고쳐달라 그렇게 신청을 했다고 그럽니다. 통과는 아니지만 보강할 점을 지적해 줬다는데 그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가 이렇게 좀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네, 오늘 시장은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이렇게만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를 했고요. 또 그런 종목 위주로만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래프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삼성전자 그래프가 이렇습니다. 어때 보이십니까? 바닥을 좀 확인하고 이제는 좀 반등을 해준다 하는 느낌이 좀 들죠. 그래프만 놓고 봤을 때요. 최근에 외국인들 매수세가 아주 강합니다. SK하이닉스 신고가 내면서 이렇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 다음에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오늘 이렇게 신고가를 내면서 외국인들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이렇게 강하게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신고가를 낸다 하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이닉스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우리나라 산업의 양대축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자동차가 오늘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외국인들이 특히 이쪽에 이제 집중했다는 것은 바이코리아 패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아직 미국 시장을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얼추 비슷하게 갈 수도 있겠다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더존 비전 많이들 이렇게 가지고 계시고 또 관심도 많으실 텐데요. 요 근래 며칠 동안 아주 급락세를 보이면서 가지신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참고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가 맞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요. 그동안 1년 동안 제가 꾸준히 더존 비전을 거의 매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2만 원대에서 지금 6만 원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제 생각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추천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실적이나 성장성이나 또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이 나무랄 데 없는 주식인데요. 13만 원까지 갔다가 성장성이 조금 떨어진다 그래서 외국인들 위주로 이렇게 매도가 나오면서 13만 원짜리 주식이 3년 만에 2만 원대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싸기 때문에 한 2만 원대 사놓으면 언젠가는 상당히 성과가 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역시나 이제 최근에 6만 원대까지 7만 원대까지도 넘었다가 지금 6만 원대 다시 왔는데요.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조정을 받는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먼저 이렇게 그래프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 추세인데 이 상승 추세가 여전히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죠? 이 추세 지지선 바닥을 좀 지켜주고 있다. 오늘도 이 지지선 밑으로 살짝 흘러내렸습니다. 꼬리가. 그랬다가 다시 이렇게 추슬러 올려줬는데요. 누군가는 이 추세선을 보고 강하게 이렇게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하나 중요한 점이 이 매물대입니다. 여기에 매물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 매물대를 훌쩍 뛰어넘었다가 좀 조정은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위로는 6만 원, 7만 원대에는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이 매물이. 그래서 수급으로 봤을 때 가볍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주식 아닌가. 그래서 지금 가격대는 절대 팔 가격대가 아니다.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추세가 살아있고 이 추세가 무너지면서 이렇게 음봉이 한 길쭉하게 한두 개 난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매도 신호를 확인하고 팔아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견뎌보자. 한 연말까지 길게 보고 한번 가지고 가보자. 주봉으로 보면 이런 모양이죠. 요 13만 원대 3년 전 여기서 지금 10만 원대까지 9만 원 오긴 왔는데요. 또 한 2배 넘게 이렇게 빠져 있는 13만 원대 실적보다 금년 실적이 더 좋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왜 최근에 이렇게 재미가 없나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제 생각에는 어떤 특정 그 매수자가 팔았다기보다는요. 요게 이렇게 보면 신용으로들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개인들이 대출을 받아서 가수요죠. 많이들 들어왔던 것 같아요. 지금도 잔고가 70만 주가량 거든요. 아는 거죠. 70만 주면. 이렇게 보시면 요 까만 선이 지금 신용 잔고인데요. 최근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분들이 아마 신용으로 하면 한 두세 배 정도 수익이 더 빨리 나기 때문에요. 단기 수익을 내고 좀 올라갈 때마다 좀 팔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제 기관이나 이런 쪽 물량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거보다는 개인들 물량 같아요.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이제 그 자료를 보니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그 거래 대금으로 봤을 때요. 전체 그 거래 대금의 한 50% 넘게 데이 트레이딩을 한다고 그럽니다. 데이 트레이딩이라는 게 그날 사서 그날 파는 거를 데이 트레이딩이라고 그러거든요. 더전 비전도 아마 그런 매매 물량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 하루에 이렇게 수익이 나기 때문에요. 그 전날 샀다가 파는 것도 있겠지만 그날 사서 그날 파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50%가 넘고 코스피도 데이 트레이딩이 한 40%를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체 그 거래량의 절반이 넘는다는 거는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데이 트레이딩을 많이들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데이 트레이딩이 많았지만 최근 들어서 시장이 이렇게 급변하면서 또 테마별로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날 이렇게 매매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더전 비전도 수급 면에서 신용이나 미수 쪽으로 많이들 들어왔다가 수익이 나면 바로 이렇게 팔아버리는 그런 물량이 많은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물량은 무서워할 게 못 된다. 대세에 지장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지켜지는 한은 팔지 말고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요. 화장품주들이 오늘 전체적으로는 좀 차별화가 되기는 했지만요. 강세를 띈 종목들은 그대로 상승세를 오늘 유지를 해줬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해 드렸던 마녀공장은 오늘 4.7% 올라줬어요. 그래서 마녀공장이 제가 이제 추천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화장품주에 비교했을 때 좀 뒤늦게 좀 덜 올랐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근데 실적은 작년 대비했을 때 그건 한 2배가량 좋아지기 때문에 여전히 마녀공장도 실적주 범주에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앞에 고점 대비했을 때 아직도 이 고점까지 상당히 멀어 보이죠. 다른 화장품 주식들이요. 실적 좋은 종목들은 대부분 신고가가 나 있습니다. 근데 마녀공장이 좀 늦게 이렇게 좀 출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프 이제 제가 요거 많이 보여드렸었죠. 거래량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대폭 늘면서 주가가 바닥에서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다. 오랫동안 이렇게 한 1년 가까이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살짝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다른 화장품 대비했을 때 좀 늦게 이제 시동이 좀 걸리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또 하나 이렇게 눈에 띈다고 그러면 요 매물대 여기에 이렇게 매물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제 그 매물대를 이제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으로 봐도 지금 좀 저렴한 편이고요. 신고가가 아직 안 나 있는데 이제 매물대를 벗어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화장품주들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종목들 다들 신고가 나 있는데요.
쫓아가기 어렵다고 그러면 마녀 공장이 좋아 보인다. 요거 이제 제가 초기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예, 그때 이제 사셨다고 그러면 지금 조금 이익이 났을 텐데 팔지 말고 좀 기다려보는 그런 게 좀 좋아 보입니다. 다른 종목 대비했을 때 주가가 아직까지도 싸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반도체 대장주, 자동차 대장주 이렇게 해서 시장을 끌어왔는데요. 오늘 눈에 띄는 거는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죠. 반도체 HBM 관련해서 SK 하이닉스 그래프 이렇습니다. 신고가 내면서 이렇게 날아가고 있고요. 한미 반도체 이런 모양이죠. 조정 없이 이렇게 쭉 날아가는 아주 강한 모습입니다. 이스페타시스 이 세 개를 포트에 한 40% 정도 넣어놔야 된다 그런 말씀 자주 이렇게 드렸는데요. 한미 반도체나 SK 하이닉스가 그동안에 급등했다고 그러면 이스페타시스는 근 한 달간 이렇게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랬다가 오늘 한 7% 정도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해서 물론 다른 주식들도 중소형주들도 이렇게 좋지만 우리가 다 알기는 어렵다. HBM 관련해서 대표 종목들 실적이 수반이 되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이렇게 집중해 보자 이런 말씀 드리면서 이스페타시스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요 오늘 외국인들이 한 70만 주 넘게 이렇게 샀습니다. 어제 한 15만 주 샀고요. 기관들도 최근 한 4일 동안 한 100만 주가량 집중적으로 지금 이스페타시스를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나 SK 하이닉스 요거에 비해서 이스페타시스가 조금 덜 올랐다 이런 그 시각이 있는 것 같죠. 이스페타시스는 이제 아시다시피 PCB 인쇄 회로 기판을 여러 개 이렇게 쌓아 올린 다층이죠. 그러니까 MLB라고 그렇게 칭하는데요. 어쨌든 기판 관련주인데 여기가 이제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주 그 미국 빅테크 기업의 인쇄 회로 기판을 납품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근데 이제 금년에 하반기까지 이렇게 갔을 때는 지금도 그렇지만 공급 쇼티지라고 그러죠. 없어서 못 판다 이런 얘기죠. 이스페타시스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하반기 가게 되면 제4공장도 이렇게 설립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도 실적이 하반기 가면 대폭 이렇게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 보면 한미 반도체 그 증가분보다는 조금 더 더디거든요. 근데 하반기로 가게 되면 이스페타시스가 공급 쇼티지 때문에 실적이 대단히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최근에 한 달간 이렇게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요. 뒤늦게 외국인들이 이렇게 가담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신고가죠. 앞에 고점을 이렇게 넘겼습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나 SK 하이닉스가 일찍이 신고가 내면서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이스페타시스는 오늘 이렇게 신고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근 시장에서요 가장 또 특별한 점이라고 그러면 현대차 기아가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다는 그런 겁니다. 어제도 이제 그런 말씀 드렸는데 현대차 이렇게 보면요. 먼저 이게 첫째 그 우리가 좀 눈여겨볼 대목이 외국인들이 이렇게 강하게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근 한 10일째 이렇게 매수 우위하고 있는데요. 또 기관도 그에 따라서 같이 이렇게 동반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그래프 보면요. 이런 모양입니다. 앞에 고점을 이렇게 힘있게 뚫고 이렇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매물대를 훌쩍 뛰어넘었죠. 그 위로는 이렇게 매물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가격대에는 그렇게 매물이 별로 많지 않다. 신고가가 이제 그런 유리한 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상승 여력이 조금 더 있어 보인다. 현대차 같이 이렇게 큰 주식이 신고가를 내면서 날아가고 있다는 거는요.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는 무조건 한번 가지고 가볼 필요가 있는 그런 주식이다.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도요타에 비했을 때 시총이 도요타가 한 460조 가량 되는 것 같아요. 현대차, 기아 합쳐도 한 110조 가량밖에 안 됩니다. 아직.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현대차, 기아 합쳐 이렇게 계산하면 한 110조 가량 되거든요. 도요타의 한 절반 가량 영업이익은 그 정도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시총으로 봤을 때 현대차가 약간 좀 저평가받고 있다. 인도 시장에서도 지금 한 작년에 한 60만 대 팔렸다고 그러니까요. 그쪽 시장 점유율이 한 15%. 대단한 거죠.
인도 시장이 글로벌 세 번째 큰 시장이라고 그럽니다. 자동차 시장이요. 앞으로 현대차가 인도에서도 상당히 기대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거기 시장 점유율이 한 15%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1년에 전체 한 700만 대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인도 시장에서만 60만 대를 팔았다고 그러니까요. 앞으로 인도 시장이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현대차 관련해서는 어쨌든 신고가가 나고 지금 매물대 이렇게 진행 이런 수급 구조가 굉장히 좋아 보인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좀 가지고 가보자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SPG도 지금 앞에 저점 이렇게 딱 와 있습니다. 그러죠? 요 앞에 저점에 다 있기 때문에 요 추세에서 이렇게 무너진다고 그러면 좋지가 않은데요. SPG는 실적이 뒷받침이 되면서 그렇게 대형주도 아니고 소형주기 때문에요. 요 정도 지금 44,000원에서 25,000원까지 왔다고 그러면 대부분 매물이 좀 털렸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는 오히려 좀 물타기를 해도 되는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시장이 어쨌든 대형주 위주로 이렇게 외국인들이 끌고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요. 이런 소형주들이 좀 많이 소외가 되고 있습니다. 개별성 종목들이 재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격으로 봤을 때는 이럴 때가 매수 가격대가 아닌가. 나머지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실적이 적자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SPG는 여전히 실적이 아직도 흑자 기조가 단단하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는 좀 들어가도 되는 그런 가격대다. 많이 물렸다고 그러면 물타기를 좀 해도 되는 가격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CS 윈드도 오늘 이렇게 4.3%나 빠지면서 앞에 저점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만 놓고 봤을 때 매도 신호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요 CS 윈드 비중이 크다고 그러면 비중을 조금 줄여놓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실적이나 이런 면에서는 전혀 그 이상이 없는데요. 최근에 이제 유럽 쪽에서 극우 쪽 이렇게 바람이 불면서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이런 쪽 정책이 조금 퇴보하는 거 아닌가. 그런 그 염려 때문에 CS 윈드도 이렇게 좀 주가가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적다고 그러면요, 또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지금 앞에 이렇게 저점에 딱 닿아 있거든요. 아까 SPG하고 비슷하죠. 요 가격대에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요게 무너진다고 그러면 앞에 저점을 깨고 이렇게 내려온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는 팔아도 되지만 오늘 가격은 딱 그 저점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그러면 그냥 가지고 가신 게 어떤가 이런 말씀 드리고요. 요 종목이 비중이 크다. 요 한 종목만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특히나 비중을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 유럽 정치 이쪽 그 분위기가요 좋지가 않기 때문에 풍력이라든가 이런 쪽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는 조금 조심을 하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굳이 이 가격대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종목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시장은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드렸지만 대한민국 대표 종목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요 종목으로만 외국인들 매수세가 한 8, 90% 집중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대단히 좋지 않은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체감지수가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시장이었는데요. 어쨌든 지수는 굉장히 좋은 그런 모양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앞에 고점 딱 이렇게 부딪혀 있거든요. 미국 시장을 따라간다고 그러면 이 고점을 뚫고 신고가가 날 만한 그런 시장 분위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장 그 내부 지표를 보면 그렇게까지 좋은 모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미국 시장이 계속 그렇게 간다고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신고가 내면서 갈 것 같아요. 대표 종목들 오늘 또 외국인들이 아주 강하게 매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지수는 올라가면서 개인들은 별로 재미가 없는 그런 시장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들 지금 그래프들이 많이 망가졌는데요. 오늘도 제가 몇 개 종목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최악의 경우가 아니라고 그러면 개별 종목들 실적이나 이런 것이 수반이 되는 종목들은 굳이 손절매까지는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이렇게 마치고요. 또 내일 또 시장을 보면서 제가 또 이렇게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